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상호 교수님 모시고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4편에서는 관상동맥질환과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혈압이라는 게 관상동맥 질환의 그 위험 인자라고 들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어떠한 질환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관상동맥은 관 모양, 관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모양의 동맥이라는 뜻인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맥이 왕관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였고 그 안에 동맥경화, 기름이 끼는 병이 관상동맥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동맥경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동맥경화가 뭐 뇌동맥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혈관에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심장 거죽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 내부에 끼는 게 관상동맥 동맥경화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죽상경화, 동맥경화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 고혈압이 관상동맥을 동맥경화시키는데도 위험인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고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니까 심장 혈관 내로 피가 잘 안 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아픈 병이 협심증이라는 것이고 네. 만약에 거기가 그 동맥경화관이 파열이 돼서 혈전으로 차게 되면 꽉 막히게 돼서 피가 전혀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을 심근경색증, 네. 급사의 주요 원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 동맥경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근본 질환인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있습니다.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개 위험인자,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위험인자를 뭐 약물로 또는 생활요법으로 조절을 하셔야 되고 네. 담배 피시면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 네. 또 운동 충실히 하시고 그다음 무엇보다 강조하는 거는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약을 드시면은 오래 살고 이런 중풍, 심장마비를 줄인다는 연구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을 너무 꺼려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네, 이런 혈관 질환이 대부분 한번 발생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후유증을 야기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예방과 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되게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은 흉통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뭐 운동하거나 뭐 등산, 달리기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좀 가슴이 아프다, 또 답답하다 그런 증상을 보이실 때는 특히 뭐 연세가 좀 있고 담배를 피시고 고혈압,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이 아픈가요? 약간 왼쪽이나 가운데, 가운데를 지칭합니다. 네, 그렇군요. 평소와 다른 흉통이 느껴지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4편의 영상에 걸쳐서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상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